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트렌드 전문가 컨설턴트 이은입니다. 이번 2022 서울 패션 위크 기간에 맞춰서 2022년 글로벌 패션 컬렉션을 분석해보고 2022년 FW 패션 트렌드가 무엇인지, 눈여겨봐야 할 브랜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 떠오르는 런웨이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서울 패션 위크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고 알차게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패션은 사실 그 어느 업계보다 변화에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시즌마다 승자가 계속 뒤바뀌는 업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은 한 시즌을 앞서서 새로운 룩을 선보이고 프리오더 수주를 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막 발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패션쇼, 런웨이를 여는 시기인데요. 이 기간을 패션 위크라고 하죠. 2020년부터는 글로벌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쇼를 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2년 만에 좀 본격적으로 피지컬 런웨이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 런웨이 풍경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 패션위크 포스터걸 런웨이의 프론트로우 모습인데요. 어찌 예전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들의 정체는 바로 SNS 인플루언서, 틱토커, 인스타그래머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SNS 사용량이 급증하고 여기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콧대 높던 하이 패션 세계도 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2020년부터는 꽤 많은 브랜드들이 런웨이를 떠나 틱톡의 품에 안겨서 생각보다 잘 팔았거든요. 틱톡은 2020년부터 틱톡 패션 먼스라는 디지털 패션 위크를 런칭해서 구찌, 버버리,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를 섭외하고 또 다양한 틱톡 챌린지까지 성사시키면서 하이 패션에 대한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꿔놓는데 일조를 하게 된 거죠. 또 이 틱톡을 통해 이미지를 확 바꿔서 재기에 성공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셀린을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인데요. 초반엔 그가 셀린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브랜드 생로랑과 전혀 구분이 안 된다면서 두 브랜드의 런웨이가 복부쇼다 라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틱토커, 케이팝 스타 같은 젠지 취향을 반영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 셀린 붐을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그 후부터 이 에디 슬리먼은 차별화된 셀린만의 스타일링으로 그 빛을 발했죠. 최근 오프화이트도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쇼를 공개했는데요. 더 이상 하이 패션, 럭셔리 패션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어필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특권층만 초대해서 쇼의 프론트 로우에 앉히고 소수 바이어들끼리 보고 품평하는 그런 방식, 이제는 너무 과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결론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계속 돌아다니고 거기서 브랜드의 생명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나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킬 것만 같던 럭셔리 패션들도 결국 이 변화를 인정하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혁신의 시간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있고 전 세계 내노라는 1등 브랜드들도 이런 노력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한국 패션계에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쇼핑하실 때 혹시 런웨이 컷 보고 참고들 하시나요? 사지도 못할 거 왜 보냐고요? 네, 솔직히 패션하는 저도 쇼핑할 때 꼭 이 런웨이를 찾아보고 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런웨이가 패션의 최첨단을 이끈다는 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옷 쇼핑할 때 뭘 참고하시나요? 네, 보통 인스타나 유튜브죠. 봄에 어울리는 코디는 이번 시즌 놓쳐서는 안 되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죠. 아니면 인스타에서 팔로잉했던 인플루언서 피드를 한번 쫙 보기도 하고요.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들보다 SNS 속의 일반인들이 코디를 더 개성있게 실용적으로 더 잘하잖아요. 스타일도 더 세련됐고요. 사실 요즘에는 브랜드가 코디해주는 대로 사진 않죠. 보통 인플루언서가 찝어주는 코디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랜드 코디보다 더 감각있고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이죠. 사실 예전에는 런웨이에 올라오는 스타일을 그대로 카피하거나 브랜드가 코디 추천해주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라떼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패션과 코디 스타일링에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비자의 취향이죠. 디자이너가 정해주는 스타일 말고 브랜드가 제안하는 컨셉도 다 필요 없고요. 요즘 소비자는 자기 취향별로 재조합해서 입고 또 리폼해서 입잖아요. 최근 패션계에 가장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버질 아블로도 그 처음은 리폼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 당시 완전 한물 같다고 평가받던 랄프 로렌의 럭비 프란넬 셔츠를 사서 자신의 브랜드 파이렉스 로고를 큼지막하게 하나 새긴 다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를 한 거죠. 이게 성공하면서 그가 스트릿 패션의 강자로 떠올랐으니까요. 기존 브랜드 제품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이 디자인의 답답함을 확 긁어준 거죠. 한마디로 메이저 주류들이 제시하던 트렌드를 이제는 반대로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런웨이 시즌에는 이 길거리가 바로 뉴 캐더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브랜드 마케팅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릿컷에서 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패션이 소비자는 물론 디자이너들에게도 큰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죠. 이들은 소비자들과의 연결고리이자 패션의 리딩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인스타그래머 로타 볼코바가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지난 시즌부터 미우미우의 새로운 스타일리스트로 영입됐고요. 배트멍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놀라운 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인 디자이너가 아님에도 이렇게 그녀가 패션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한데요. 최근 호평을 받은 블루마린 쇼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블루마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 브로그나노가 이 로타의 감각을 빌려서 블루마린을 완전 부활시켰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 로타의 스타일은 MZ세대가 즐기는 Y2K 감성과 퇴폐미를 적절히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오히려 소비자의 인스피레이션에 기대서 그 컬렉션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소비자가 디자이너들과의 평평한 수평적 관계로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패션 브랜드 랭킹을 매해 발표하는데요. 이 랭킹 1위는 거의 무조건 나이키예요. 샤넬도 에르메스도 아니고 거의 항상 나이키가 1등입니다. 그리고 이 10위권 안에는 스포츠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패션계에 스포츠 브랜드나 스포츠 무드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FW 밀란 패션위크에서는 구찌가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선보였습니다. 원래 구찌도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진짜 탑티어 브랜드죠. 주가도 완전 상승세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구찌가 또 자기만의 팬덤이 적잖이 있는 아디다스랑 콜라보를 한다. 사실 구찌도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데뷔한 이후 계속 화제의 중심에는 있었는데요. 최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살짝 뭔가 좀 질린다, 지루하다 싶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때 아주 영리하게 스포츠 바이브를 딱 얹어서 브랜드 리프레시를 시키겠다는 전략인 거죠.
사실 콜라보 컬렉션이 이번 시즌만의 깜짝 이벤트는 아닙니다. 요 몇 년간 패션 업계에서는 콜라보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미 아디다스 이전에 구찌와 발렌시아가는 잘 나가는 깐부끼리 콜라보를 선보였죠. 펜디와 베르사체도 22년 SS 시즌에 이 콜라보를 해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스럽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들이 세상 이렇게 영한 스트리트 감성으로 재탄생해서 생각지도 못한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콜라보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랜드들이 이렇게 콜라보에 푹 빠져 있는 건데요. 이 콜라보 전략의 강점은 아무래도 팬덤과 팬덤이 합쳐져서 훨씬 더 큰 힘의 팬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팬덤까지 형성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너무 잘 팔린다 그거죠. 거기다 시즌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걸어 놓으면 그 희소성으로 가치는 확 더 올라갑니다. MZ세대들의 제2의 투자인 리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왜 잘 파는 애 옆에 잘 파는 애 둬서 훨씬 더 잘 팔겠다 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런데 2022년의 포인트라고 하면 이 잘 파는 애가 좀 스포티해야 합니다. 여성복 컬렉션에 구찌가 당당히 아디다스를 조인해서 올라온 이유는 소비자 인스피레이션이 이미 스포츠, 액티브 트렌드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프라다도 아디다스와 콜라보 라인을 선보였고요. 디올은 아예 피트니스 브랜드 테크노 짐과 함께 디올 바이브 라인을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포츠 라인을 정식 런칭한 셈이죠. 이후 곧바로 스키 라인을 보여주면서 이제 럭셔리 브랜드도 스포츠 모드의 진심임을 크게 어필하고 그 큰 숟가락을 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렌시아가도 이지 갭과 협업 라인을 런칭했고요. 버버리도 슈프림과 최근 콜라보를 진행했죠.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이 스포츠 캐주얼 바이브를 가진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 하이엔드 패션의 소비자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고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지하고 캐주얼하다 보니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전략이 그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과 트레이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에게 업혀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 혹은 이제 스포츠 바이브 한 스푼 정도를 첨가해야만 잘 팔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켓의 현황과 그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위크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패션위크 진행 방식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걸 넘어서 메타버스에서 패션위크를 열기도 하고요. 쇼에 올라온 아이템을 NFT화해서 디지털로 동시에 발매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에게 맞춰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좀 맞췄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뉴욕, 런던, 밀란, 파리 컬렉션을 분석하여 2022년 FW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